번 하다 보면 집에서 숙제를 잘해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헐, 반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부방을 운영 중인 아울라 니콜쌤입니다. 제가 10여 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든 한파속이든 늘 숙제 검사를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대부분은 숙제를 잘 해와요. 근데 숙제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늘 숙제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규칙적으로 숙제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늘 일부분만 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참 다양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학생들을 남겨서 숙제를 시켜보기도 했어요. 일종의 벌칙 같은 느낌으로요. 친구들 갈 때 같이 못 가고 남아서 숙제하는 거 싫어할 테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집에서 숙제를 잘해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헐, 반전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그중 몇 명은 신이 나서 선생님, 저 오늘 남아요. 선생님, 저 몇 시까지 남아요? 선생님, 남아서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멘붕이었어요.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또 이유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숙제를 잘못 적어갔다, 깜빡했다, 가족 모임이 있었다, 외식했다, 어제 제사였다, 주말에 여행 갔다, 캠핑 갔다,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집에서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숙제는 정말 꼭 하셔야 합니다. 간혹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들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수업 시간의 공부만으로도 물론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숙제를 잘해오는 학생들은 더욱 많은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수업과 수업 사이의 추가적인 학습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훨씬 더 오래 기억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즉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중구난방으로 떠다니는 수업 내용들이 차분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요, 다음 수업 시간에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식사와 간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살찌려고 먹을까요? No. 살 안 찌려고 먹기도 하잖아요. 적당한 간식이 다음 식사 때 폭식을 막아준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에 폭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과잉 섭취된 영양분이 몸에 쌓이게 되겠죠. 즉 지방으로 몸에 저장이 되면서 살이 찌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숙제는 배운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해준다면 적당한 간식은 과잉 영양분을 몸의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게 해준다는 점에서 딱 반대로 보이긴 하는데, 둘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간식과 숙제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똑같은 시간을 들여 더욱 좋은 학습 효과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숙제를 안 하시겠어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럼 숙제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본인의 마음입니다. 숙제를 꼭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숙제를 엄청 신나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감 혹은 미래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겠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숙제를 잘못 적어갈 리도, 깜빡할 리도, 그리고 가족 모임, 외식, 제사가 있어도 틈을 내서라도 하고요, 주말에 여행 캠핑을 가더라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숙제를 잘하면 거액의 상금을 준다고 하면요, 누가 안 하겠어요? 가뜩이나 요즘 아이들 돈 좋아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 2학년들도 돈 많이 벌어서 멋진 집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즉, 매일 하는 숙제를 중요시하여 꼭 해야겠다라는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해요. 먼저 학생이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거실 한켠에 책상을 두셔도 괜찮아요. 본인만의 책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책상 앞에는요, 추억을 떠올릴 만한 사진, 아기자기한 소품, 호기심 가득한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들이 주르르 꽂혀 있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단정한 그냥 벽면에 조그만 달력이나 시계 정도 두는 것이 집중하기에 알맞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는 첫째는요, 특히 학습 환경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첫째가 공부나 숙제를 해야 될 시간에 동생들 놀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올바른 공부 습관이 자리 잡히기 어렵습니다. 첫째가 희생양이 되는 거죠. 옛날 옛적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뭐 열남매가 있으면 첫째, 둘째가 어렸을 때 동생들 돌보고 커서는 취직을 해서 동생들 학비 보태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짠한 것 같아요. 요즘은 물론 상황이 다르긴 하죠. 어쨌든 첫째가 희생양이 되지 않게 공부 환경을 첫째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아무 소리가 없는 아주 조용한 것보다는요, 차분하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 가사가 없는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그런 것들을 추천드려요. 가사가 있으면 그 의미에 신경이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숙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습관이란 것이 정말 무서운 힘이거든요. 늘 하던 것을 안 하면,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규칙적으로 숙제 먼저 하는 친구들은 숙제를 안 하면 이상하게 힘들어하게 됩니다. 너무나 바람직하죠. 즉, 처음부터 숙제를 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해서 숙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와 집중하여 숙제를 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잘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잘 아시죠? 꼭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